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창원시 북면 내곡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조합이 토지 소유자들에게 받은 동의서의 상당수가 위변조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진주에서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자며 시민단체들이 조례 발안 운동을 시작했지만 진주시는 도입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창녕 부곡온천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녕군도 부곡온천을 중심으로 관광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전국 최대 규모의 국화축제가 창원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마스크를 낀 채 걸어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MBC 경남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창원시 북면 내곡리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이 추진 중인데요. 조합이 이 사업을 허가받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받은 동의서의 상당수가 위조나 변조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창원시는 조합 측의 잘못이라면서 책임을 넘겼고 조합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 북면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지난 2013년 8월 창원시에 제출한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서입니다. 소유자 이름이 다르거나 자신이 동의한 토지 면적이 적혀 있지 않는가 하면 사업을 시작하기 한참 전인 2009년에 작성한 다른 사업구역 동의서도 확인됩니다. 심지어 인적사항부터 토지 내용까지 다른 사람이 작성한 동의서도 발견됩니다. 한 문중의 땅 15,000여 제곱미터는 문중 대표 대신 권한이 없는 종손이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동의서가 총괄 요건이 좀 안 되니까 좀 위변적 좀 이렇게 부탁을 하길래 제가 몇 장 해줬습니다. 필체를 그대로 흉내내가 쓰고. 조합원 일부가 창원시가 보관 중인 동의서를 열람해 드러난 건데 90% 이상이 위변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위변조된 동의서를 토대로 내곡지구 사업부지 149만여 제곱미터의 3분의 2, 토지 소유자의 절반이 사업에 동의했다며 2013년 9월 조합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허가를 내준 데 이어 석 달 뒤인 12월에는 조합 설립까지 허가했습니다. 연월일을 다 적어야 되는데 연도만 적혀 있고 월일이 안 적혀 있는 동의서, 그다음에 연월일이 다 안 적혀 있는 동의서, 이 동의서가 95% 이상입니다. 창원시는 동의서 제출 당시 위변조 사실을 몰랐다며 조합원들이 소송을 통해 밝혀내라는 입장입니다. 동의서 위조가 명확하다는 부분들이 이제 판결이 되게 되면 그건 저희가 이제 관련법에 따라서 어떤 좀 행정 처분이라든지. 이에 대해 현 조합 측은 당시 동의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첨부했고 절차대로 동의율을 갖춰 조합을 설립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법원은 내곡지구 조합장과 이사, 감사 등 3명을 시행 대행사 선정 과정에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즉각 항소했고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조합장도 억울하다며 항소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창원시가 지난달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했는데요. 진주에서도 도입하자며 시민단체들이 준공영제 조례 발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주시는 예산만 더 든다면서 준공영제 도입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주시의 시내버스 지원 방식은 운행 비용과 수입의 차익을 지원하는 총액 표준 운송 원가제. 2017년 시행 이후 재정지원금 사용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지원한 인건비를 노동자들에게 다 지급하지 않고 버스 업체가 챙겼다는 논란입니다. 부산교통과 부울교통은 40억 원이 넘는 노동자의 인건비를 적게 줘서 사업주의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회계 용역 결과 해당 업체가 인건비를 정상 지급했다고 반박합니다. 특정 업체의 인건비 지출 금액만으로 부당한 인건비 착취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단체들은 승객 감소로 해마다 재정지원금이 늘고 인건비 착복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시내버스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익성과 투명성을 정진한 중공영제를 도입하자는 건데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발안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 관리를 위해 수입금을 공동 관리하고 표준 회계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시장이 노선 운행의 조정과 신설 권한을 갖고 관리합니다. 진주시는 표준 운송원가제 시행으로 노선 개편과 교통사고 감소, 운전자 근무 환경 개선 효과를 거뒀다며 세금만 더 드는 중공영제 도입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내년 초 중공영제 주민 발안 조례안을 제출할 시민단체와 갈등이 예상됩니다. 한편 시내버스 중공영제는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시행하고 있고 경남에선 창원시가 지난달 처음 도입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아침과 낮의 날씨가 사뭇 다른 요즘입니다. 아침에는 한 자릿수 기온을 보이며 어제보다 쌀쌀하겠는데요. 낮에는 따스한 가을볕과 함께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보시면 9도, 진주는 4도, 거창은 2도까지 뚝 떨어졌고요. 한낮 기온은 21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매우 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대곡과 합천 등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좁혀져 있는데요. 그 밖에 내륙 지역에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차간거리 넉넉하게 유지하면서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맑고 쾌청한 가을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하루 종일 좋음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3도, 밀양은 5도에서 시작하고요. 한낮 기온은 밀양 22도, 창녕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산청의 아침 기온 4도, 함양은 3도에서 시작합니다. 한낮 기온은 21도 안팎을 보이면서 평년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까지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기온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변화를 모색한 부곡 온천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녕구는 천혜의 관광자원인 부곡 온천을 중심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5개년 계획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창녕 부곡온천 관광특구의 한 호텔입니다. 객실에는 미끄럼틀과 트램플린이 설치돼 놀이터 느낌입니다. 또 다른 방에는 핑크빛 물결로 가득합니다. 시대 변화 흐름에 맞춰 지난해 과감한 투자로 키즈 테마형 호텔로 탈바꿈한 겁니다. 지은 지 40년 가까이 된 근처의 한 호텔도 변화에 나섰습니다. 객실마다 1인용 욕조를 없애고 가족탕으로 바꿨습니다. 코로나 속 대중탕이 아닌 객실에서 온천욕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시도 덕분에 지난해에도 코로나19 상황 전과 비슷한 수준인 240만 명 넘는 관광객이 부곡 온천을 찾았습니다. 가족탕이라든지 4인 가족이 객실에서 목욕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많이 해서 요즘 30대, 40대 젊은 층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곡 온천 관광특구가 활성화됐다고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1980년대 연간 5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던 부곡 온천의 옛 명성을 회복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부곡 온천의 상징인 부곡 하와이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온천을 제외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같은 연계 관광 인프라 시설도 부족합니다. 관광 활동과 관련되는 숙박시설은 집중적으로 소지하고 있지만 기타 관광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시설들은 그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거든요. 최근 부곡 온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마친 창녕군. 2025년까지 추진될 활성화 정책이 기대한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루어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창원에서는 전국 최대 규모의 국화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관람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예년처럼 직접 걸어서 꽃을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산만을 매립해 만든 인공섬 해양신도시.
수만 송이 국화로 장식된 꽃대궐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3.15 의거탑도 국화꽃으로 장식됐습니다. 한 줄기에서 국화 1,500송이가 꽃을 피운 다륜대작이 화려함을 더합니다. 전국 최대 국화 재배지인 창원의 가을이 국화 물결로 넘실거립니다. 마산 국화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도보로 오니까 꽃들도 직접 만져보고 이렇게 사진도 가까이서 찍을 수 있고 향기도 맡을 수 있고 탁 트여서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올해 축제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에 맞춰 도보 관람이 전면 허용됐습니다. 접종률이 높아졌고 또 정부에서도 일상 회복을 위한 단계적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에 맞추어서 이번에 드라이브스루 대신에 도보 관람을 하게 되었고요. 시민들도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열린 축제를 반겼습니다. 차에서만 이동을 하니까 애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구경하는 것 같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만져볼 수도 있고 냄새도 맡을 수 있고 하니까 위드 코로나에 한 발 더 다가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이런 축제로 인해서 모여 있는 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일정 부분 지정된 휴게 시설을 제외하곤 음식을 먹을 수 없고 공연 좌석이나 쉼터 책상엔 최소한 2m 이상 뛰어 앉아야 합니다. 이곳을 비롯해 도섬, 해상 유원지 등에서 국화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이번 축제는 다음 달 7일까지 열립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미래교육 공감 콘서트가 오늘 오전 10시 MBC 컨벤션 진주 대연회장에서 펼쳐집니다. 남해군민 안녕기원제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남해 금산 봉수대에서 거행됩니다. 창원시립교향악단 제337회 정기연주회가 오늘 오후 7시 30분 3.15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지역 도예 상품 구매 기부 프로젝트 1호 기탁식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김해 시장실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창녕군 경상남도 보그워너 투자협약식이 오늘 오후 2시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LG복지재단은 교통사고 부상자를 돕다 숨진 고 이영곤 내과의원 원장에게 LG 의인상을 수여했습니다. 고 이영곤 원장은 지난달 22일 남해고속도로 진주나들목 인근에서 사고 차량을 목격하고선 자신의 차를 갓길에 세우고 부상자를 살펴보고 돌아가다가 빗길에 미끄러진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천 지역의 항공업체들이 서울 아덱스 2021에 참가해서 1,500억 원 규모의 수주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국복합소재는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과 10년간 290억 원 상당의 제트기 꼬리날개 부품 납품 계약을 맺었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싱가포르 ST 엔지니어링과 1,200억 원 규모의 MRO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2021 블랙 이글스 특별 에어쇼가 다음 달 6일부터 이틀 동안 삼천포대교 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사천시는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도 사천 에어쇼를 취소하는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특별 에어쇼를 갖기로 했고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원시의회는 어제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춘덕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내실 있는 특례시의회 출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의회는 내년 초에 출범하는 특례시와 의회가 규모에 맞는 행정과 의정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계 법령 개정과 부처 간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의회는 또 특례시 권한 확보 방안으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1,996억 원 규모의 내년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 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경남 지역에는 모두 3개 사업에 54억 원이 투입됩니다. 도내 사업별 지원 금액은 김해 초정에서 부산 화명간 광역도로 건설 사업비 20억 원과 창원 가포동 공영버스 차고지 조성 사업비 10억 400만 원, 그리고 양산 사송역 환승센터 조성 사업비 23억 9천만 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경남 지역의 아동학대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경남 지역의 아동학대 건수는 지난 2018년 32건에서 2019년 39건, 지난해엔 5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3년간 발생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121건 가운데 70%인 85건이 민간 어린이집에서 발생했습니다. 귀농, 귀촌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귀농, 귀촌 지원 온라인 플랫폼이 구축됩니다. 경상남도는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로 귀농과 귀촌 잠재 수용층이 늘고 있지만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내년 3월을 목표로 귀농, 귀촌과 관련한 교육과 지원 정책, 생활 정보, 창업 정보 등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상남도가 내년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단기간만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과 현재 추진 중인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등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현실성 있는 방안을 관련 단체와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복지 혜택 등이 우수한 도내 중소기업 13곳이 2021 경남형 청년 친화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선정한 청년 친화기업엔 49개사가 응모해서 이 가운데 13곳이 선정됐으며 이들 기업엔 최대 5천만 원의 근무 환경 개선금과 육아휴직 대체 인건비 지원, 청년 인턴 정규직 전환 시 추가 고용 장려금 지급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열차 승차권 앱인 코레일톡에서 어제부터 전국 처음으로 밀양시 대중교통 정보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코레일톡 앱을 이용하면 승차권을 예매할 때 도착역 주변 버스 노선과 실시간 위치, 탑승 장소와 같은 시내버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국 철새도래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자 김해시가 가금 농장의 차단 방역을 강화합니다. 시는 출입 통제 행정 명령을 내려 축산 차량과 종사자들의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또 살아있는 가금류는 전통시장 안에서 유통을 금지하고 거점 소독시설을 활용한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통영시가 대형 스포츠 이벤트로 경기 부양에 나섭니다. 통영시는 지난 22일 제3회 통영시장배 전국 리틀 야구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늘은 윤덕주 여사 탄신 100주년 기념 제33회 전국 초등학교 농구대회를 개최합니다. 또 이번 주말인 30일에는 세계 30개 나라 100여 명의 철인이 참가하는 통영 WT 트라이애슬론 월드컵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사천시설관리공단이 겨울철을 앞두고 다음 달 2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케이블카 운영 시간을 변경합니다. 바뀐 운행 시간은 일출과 일몰 시간을 고려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